지리산 어느 산골짜기. 92의 어머니는 오늘도 산을 오릅니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면서도 풀숲을 누비는 이유는 바로 이 녀석들 때문이죠. 이리 와봐, 아저씨. 저 벌그린 많이 널찍네, 저. 밤. 한창 때는 혼자서도 하루에 80kg짜리 두 가마니는 좋게 주었다는 어머니. 부지런만 떨면 돈이 되니 부산스레 아침부터 손을 움직입니다. 할머니 밤 잘 까시네요. 물 못에 오면 거 다 잘하지. 또 뭘 잘하시는데요 그러면? 밥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어머니에게는 밤 한 톨이 귀합니다. 그 한 줌 한 줌이 모여 자식들의 밥이 되고 학비가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나이입니다. 힘드시죠? 힘드셔. 아니요, 그가 힘들어갖고 힘들었어. 한낮에는 민막대에서 주워갖고 쳐내릴 때. 밤으로 그럼 돈 많이 버셨어요? 많이 벌었지? 얼마나 많이 버셨는데요? 많지. 할머니는 그 돈 갖고 어떻게 하셨는데요? 전부 샀당 깼당 걸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걸 이거 얼마나 큰 줄 알아요? 3,000땡이라.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어머니는 밤 농사를 10,000평 넘게 지었습니다. 갖은 고생 끝에 장만한 산림 미천이었습니다. 이렇게 억척스럽게 일했기에 척박하기만 한 산골에서 슬하에 9자식을 건사할 수 있었죠. 망태가 무거워질수록 자식들만큼은 배불리 먹일 수 있었고 가르칠 수 있었기에 이 망태를 메고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결코 녹록치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한창 자식들을 먹이던 어머니의 30대부터 60여 년을 함께 보낸 집이니 그러고 보면 집도 사람도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이제는 쉴 법도 하지만 여전히 몸을 움직여 사는 게 좋다는 어머니. 실과 바늘처럼 어머니 곁을 늘 따라다니는 망태도 부지런히 손을 봅니다. 자식들과 먹고 살기 위해 뭐든지 아끼고 직접 하는 것이 몸에 뱄습니다. 전부 깨면 좋지. 영한테 들으면 그냥 다 이기고. 그냥 그래, 바늘로. 옷도 만들어 입히고 그랬어요? 아우, 만들어야지. 배를 나가고, 칠성이라고. 농사일하시랴 배짜랴 뭐 엄청 바쁘셨겠어요. 손이 그게 안 몰랐지. 꽃다운 19 나이에 지리산 자락의 순박한 총각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농사와 살림을 해가며 9남매를 키웠죠. 같이 고생하던 영감님은 4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겁나게 가난했어. 겁나게 가난. 오죽도 없이 살았지. 민족도 없이 살더란게, 함께.
그래갖고 우리 아들과 나도 그때 갖다 실띠가 씨야지 망고에 오지경지게 걔도 많이 걸렸지 아들 이 시험이지 중국이 그만한테 바가지 쪼가리 하나를 번드던 걸 못 받아놓게 예부터 시집살이 마늘보다 맵다지만 가난한 살림 일으키느라 쏟은 어머니의 세월은 그보다 갑절은 고단했습니다. 없는 살림 모든 걸 일궈야만 했죠. 지난 봄에도 고사리 100근을 끊어 번 돈이 제법 쏠쏠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준 적 없는 이 손으로 한 것입니다. 밤 태운 뒤 밤줄가 들어갔다니까 밤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태우거든 전에는 예. 그 줄이기만 손이 걸려갖고 떨어져 버렸어 손 아따 아프대 참말로 아프대 도르래에 밤 가마니를 씻다가 힘이 달려 사고가 났습니다. 지독한 고통에도 다음날 밤을 주워야 했죠. 아이고 아파 그래도 그날 와서 또 밤 주웠어 다음날 다시 또 밤을 주셨었어요? 어떡해요 밤을 주워야지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돈 되는 건 악착같이 망태에 담았던 그 시절의 얘기입니다. 가을이면 산골은 더욱 분주해집니다. 가장 큰 일은 김장철을 대비해 배추 모종을 심는 일이죠. 다행히 2년 전 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밭으로 오는 길이 수월해졌습니다. 할머니, 예? 못해줘 이분은 누구세요? 몰라 나 몰라 뭘 몰라? 나도 몰라. 못 걸러. 어머니의 삶을 그대로 대물림한 듯 고생하며 산 둘째 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는 좀처럼 살갑게 대하지 않습니다. 둘째 딸은 시집간 이후로도 어머니 이웃에서 살고 있습니다. 호맹이로 지피파. 참 그래야 돼. 어릴 적 어머니에게 농사일을 호되게 배웠던 딸인데 이게 심이 없다가 내가 이렇게 파갖고 딱 여기다 집어요. 이렇게 무게다 얹히는 이제는 거꾸로 됐습니다. 나 자꾸 그러잖아 안 해. 티격태격도 잠시 어머니는 금방 풀어집니다. 함께 세월을 보내보니 이런 어머니가 딸은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성격이 급하지요. 뭐. 시간은 많이 죽었지. 젊었을 때는 겁나게 급했어요. 급하고 일도 잘하고 밥도 잘하고 성질이 급한데 빨리빨리. 아무리 고달파도 어머니는 땅을 놀리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가난을 대물림하기 싫어서였죠. 지금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건 어머니의 강인한 생활력 덕분입니다. 딸은 이제껏 그것을 지켜보며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19에 시집을 왔고 딸은 20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딸도 5자식을 뒷바라지하느라 어머니처럼 망태를 무던히도 메고 다녔죠. 지리산 여인들의 희로애락을 담은 것이 이 망태였습니다.
늦게에다가 밀고 다닌 망태 이거는 그래갖고 꼬사리도 끊어놓고 밤도 줘서 넣고 요거는 이제 지고 댕기면서 무거운게 지고 댕기면서 이제 요건 밀어놓고 담아서 밀어놓고 제일 큰 망태는 쌀 한 가마니도 들어갑니다. 땅땅이 좋아 땅땅 들게 좋아. 근데 그러면 엄청 무거울 것 같은데. 이거는 계통이 안 좋잖아요. 산이라 높아가지고 그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망태에다 담아갖고 미고 내려야지 힘이 없으니까 저거 그냥 못 들고 온 게 힘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망태에다 메고 다녀 많이 메고 다녀 이거 아줌마들이. 망태는 산골 엄마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이기도 했죠. 한적한 산골의 오후. 하지만 어머니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반가운 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예. 부산에 사는 여섯째입니다. 저 살기도 맥주 바쁠 씹었어? 텐데 네. 자주 와주는 대견한 모르겠어 아들입니다. 한 판이 터서요. 그럼 아까 내가 전화를 끊으면 됐네. 예, 이제 뼈만 남았네, 이제 다. 가장은. 응? 밥을 많이 먹어야지. 셋째 셋째. 응. 아, 들어가. 어디서 사시는데요? 부산 가만히 자주 와요? 제일 자주 오지. 우리 집에 나온다야. 어머니에게 드릴 음식을 오늘도 한가득 싣고 왔습니다. 산골에서 구하기 어려운 꽃게도 잊지 않았네요. 다리 떨어져. 저희 어머니 이거 뭐 육고기 같은 것도 잘 안 드시고 이런 걸 좋아하셔. 사는 거 사오잖아요. 예, 사는 거 사와야지. 사는 거이 맛있잖아요. 아, 지가 있었구나. 뒤지가 다 뒤지. 엄마 덩치 큰 이 사람 많이 농막은 먹고 여섯째 적은 아들이 사람 새로 먹고. 지어준 곳입니다. 농사철이면 이곳에서 살다시피 하는 어머니를 위한 공간이죠. 어머니는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자식에게 내주었습니다. 다른 분들 뭐 대통령상 뭐 받고 그런다는데 나는 내 개인적으로 받고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 그 대통령상 받아야 돼. 우리 가족으로 받고. 그러고도 남을 뿐이죠. 그날 오후 모자는 토란대 수확에 나섰습니다. 올해 토란 농사는 대풍년입니다. 참나 추운 거 이렇게 잘 된 건 이때끔 살아도 추운 번. 이렇게 잘 된 건 이때끔 살아도 추운 번. 아, 토란이 지금 말이 잘 되니까. 이거 이곳 지리산 자락을 누비며 자란 아들은 가난했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산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찌찌 눈물 짜고 있으면은 왜 그러냐고 그러면 아 우산이 없어서 학교 가는데 애로사항 생긴다 하니까 이 정도 비는 뼈에 물 안 들어가니까 그냥 가거라. 아 어린 나이에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서러운지. 니네 그런 것도 달아. 아 그런 거 기억을 하지. 나는 싹 다 잊어버렸어. 엄마는 그거 알가니? 아이고 이거 내가 딱 끊어버렸다. 시골 사람들은 이런 추억이 다 있을 겁니다. 어머니 집에 오는 날이면 아들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일을 좀 해본 솜씨죠? 어머니 일손을 도우며 쌓은 실력입니다. 9남매 중에서 인정 많고 부지런했던 영감님을 가장 많이 닮은 게 여섯째입니다. 이거 낫네 이거. 고등학교를 광주로 가느라 일찍 고향을 떠나 홀로 서야 했죠. 기억이 전에 다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일까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던 등목을 아들은 아직도 좋아합니다. 그게 안 찼구나. 형제도 많고 일하느라 바쁜 어머니에게 등목을 받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차가운 물줄기 위로 전해지는 따뜻함. 어깨 있는데 안 보여? 열 몇 반을 꾸몄는데. 아이고. 오늘만큼은 마음껏 어머니를 독차지합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어머니는 다시 밭에 있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자란 것 치고 어머니의 수고로움에 기대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심고 가꾸고 키우며 평생을 살아오신 분. 오늘 아침에도 싱싱한 반찬거리가 한가득입니다. 어머니의 망태는 자식들 먹일 것을 항상 넣고 다니는 화수분입니다. 그 시각 오늘 떠나야 하는 아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밤밥을 준비합니다. 자식들 모두 무던히도 먹었건만 아들은 여전히 밤밥이 맛있답니다. 밥이 이렇게. 아, 밤을 밥에다 넣어서 드세요? 그럼 맛있어요? 잡사면 말지. 맛있지. 밥 넣으면 좋아. 어머니 혼자 밥 말아 드시던 부엌에 오랜만에 음식 냄새가 진동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알아갑니다. 투박하고 익숙한 어머니의 밥. 언젠간 이 어머니의 손맛을 그리워하겠죠. 이거 나를 준 거야. 엄마 먹지. 엄마가 그 오래 살아 있어야 내가 시골에 오면 엄마한테 밥을 얻어 먹지. 맞아. 어? 그 말은 맞아. 응. 오래 살아서 산 것도. 와, 그래도 더 살아야 돼. 엄마가 오래오래 살아야 내가 자주 오지. 엄마도 없는데 누가 오겠는가 이게. 안 그래? 그래서 난 우리 어머니가 참 지금 나이 90이 넘었지만 저 상태에서 늙지 않고 계속 저 상태에서 한 10년, 20년 더 살았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네,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해년마다 이 보면 해년마다 틀려요. 한 번씩 그 손을 잡아보면 그 살도 없고 뼈마디만 만지는 것 같고 특히 뭐 등을 보면 점점 그 굽으신 것 같고 그런 부분 볼 때는 좀 아쉬움이 많이 있죠. 어머니는 가난한 집으로 시집와 일이라며 물리도록 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일생을 쏟아부었죠. 이유는 단 하나, 자식들 굶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기에 엄마로 산다는 건 녹록치 않은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죠. 자식들을 모두 떠나보내고도 어머니는 아직도 망태를 맵니다. 주고 또 주면서도
더 줄 것이 없을까 애를 태우는 분. 그런데 그 속에 당신을 위한 건 있었을까요? 이거를 다 줬대. 새벽에 어머니가 혼자 일하다 다리를 다쳤습니다. 네 마늘 떠매더만 네 마늘 꿰맸어. 네 마늘. 내가 물어봤어. 몇 마늘 꿰맸냐고. 네 마늘 꿰맸겠어. 안 아프대 하나도. 아이 마취를 시키면 안 아픈 거야. 원래 그러니까 수술인가 보다 싶거든. 내가 솥단지 가져가다가 솥단지 수단이 가사에서 뒤집었어. 모래에다가 떨어져 버리더만 살이. 이게 그 몰라가지고 무거워. 솥단지가 무거워. 거기 가만히 있어. 비 맞으면 물 들어가면 덧나. 밤 주워봐야 한가마이도 못해서 맷들이 맞아. 자꾸 댕기면 딸의 잔소리에도 어머니는 망태를 놓지 않을 겁니다. 밤에 꼬매놓고 터져 뿌리면 꼬매도 못 온대. 어머니의 그 끝없는 일이 자식 때문이란 걸 딸은 압니다. 비가 그치자 어머니는 아픈 다리는 잊은 듯 버섯을 손질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거둘 수 없는 버섯이죠. 아침 병원 갔다 와서 다리 아프신데도 일하세요 또? 다리 안 아파. 나섰어. 다리 진짜 괜찮으세요 할머니? 다리가 언제 아팠겠니? 언제? 작년에? 올해? 그렇게 어머니는 무릎 한 번 접지 않고 마당을 지킵니다. 모처럼 모녀가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가을 거지도 제법 남았는데 추석을 앞두고 나니 마음이 바빠집니다. 시장에 그래 시장에 가야지. 방앗간에 가야 지름 짜고 토란대 팔고 진피 팔고 그러고 올라. 실강이가 벌어졌습니다. 여기 있다고 요놈 주면 돼. 당신의 아이, 차비는 딱 굳이 맞춰봐. 당신이 내겠답니다. 이럴 때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차비는 할머니가 내세요? 예. 따님이 내셔도 되잖아요. 그래 내가 만원짜리 준다 꼭 맞아네. 잔다 봐요. 딸 돈 없어. 내가 있어. 그럴까? 지리산 피악골 입구에 있는 한적한 산골 마을. 장을 보러 가려면 구례 읍내까지 가야 합니다. 버스가 없던 시절 어머니는 그 무거운 망태를 메고 3시간씩 걸어서 장에 갔습니다. 방앗간부터 찾았습니다. 올해 어머니가 처음 수확한 참깨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물을 주고 풀을 맺습니다. 이제 익은 열매를 거두고 갈무리하는 철. 이렇게 자식에게 줄 것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의석을 찾아하는 힘을 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아 왜 큰절을 해? 참 감사합니다. 늙은 어머니는 아직도 줄 게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앉아요, 꽃이. 응? 꽃이. 어머니의 새 계절이 담긴 참기름 6병입니다. 어머니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추석입니다. 장성한 손자들과 함께 제주 사는 큰 아들네가 가장 먼저 왔습니다. 갖가지 음식이 상에 오르고 집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어머니의 추석 빔은 큰 며느리가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던 집이 자식들 덕분에 활기가 돕니다. 참 좋다. 정성 들여 키운 자식들이 제 몫을 하기 위해 떠나갔다가 이렇게 다시 찾아옵니다. 우리 여가 있으면 좋아질게. 할배 살았으면 좋을 고작해야 1년에 서너 번 있는 일. 그래도 이런 날이 있어 어머니는 지난 세월이 아쉽지 않습니다. 이쁘지? 예. 네, 우리 오늘 멋지네. 60살밖에 안 됐다. 어머니 내 선물 올 때하고 똑같네. 어? 내 선물 올 때하고 똑같네. 나 시집 왔어 이제. 시집 오셨어요? 내 선물 올 때하고 똑같아. 추석 맞아서 다들 모였는데 어떠세요, 마음이? 좋지 뭐. 좋아. 와들 하나 안 왔어. 아, 바쁜가 봐요. 아프다. 야.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쓰이는 게 어머니입니다. 차례를 지냅니다. 손주들도 제법 의젓합니다. 옆에 있는 것만으로 든든해지니 어머니에게 자식보다 더 좋은 지지대는 없습니다. 자식들은 억척스럽던 어머니 대신 다 내주어 앙상해진 어머니를 봅니다. 지금까지도 뭐 잘 살아오셨는데 앞으로도 뭐 사시는 날까지 건강하시고 그게 바람이죠. 참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일을 좀 조금만 하시고 손자들 커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앞으로는 편안한 마음으로 좀 살았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100세를 바라본다는 뜻의 망백 기념사진인 셈입니다. 자, 하나, 둘, 셋. 할머니, 엄마. 날이 갈수록 선명하게 떠오를 모습. 이 오래된 집에서 어머니가 더 오래 머무르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국에서 갯벌이 가장 기름지다는 여자만의 한 가운데 작은 섬 장도가 있습니다. 갯벌이 열릴 즈음이면 이 집 저 집에서 널빤지를 안고 갯가로 나와 바다를 바라보는 진풍경이 펼쳐지죠. 이것은 널배로 우리나라 남해와 서해에서 꼬막을 채취하기 위해 갯벌에서 타는 배입니다.
물이 안 나가. 물이 남아. 아직 다 안 나간 예, 거예요? 물이 안 남게 안 들어가고 그러고 있어. 나갔어. 참 밑에 나가버려. 여기도 안 오게 빠져버려. 물이 많이 나와. 이 무릎이 아픈 게또 이리로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돼. 맨 것은 못 해요. 다 공식이 있단 게. 널배를 탄 지 60회가 넘었다는 이분. 장도 최고의 고수입니다. 이거 돌릴 때도 내 요랑으로 요 뒷발을 여기다 대갖고 형 이렇게 돌려야 돼. 이형 마음대로 안 돼. 언니 와봐요. 언니 와보죠. 나 가끔 샷도 못해. 나는 샷도 못해. 빨리도 못해. 무릎 하나 얹을 수 있는 작은 배를 타고 장도의 어머니들은 잘도 미끄러집니다. 어머니 스케이트 타는 것처럼 타시네요. 쭉쭉 밀고. 예, 요 오른발로 이거 딱 해갖고 쭉 이렇게 밀어버려. 예, 요놈으로 쭉 밀어. 살살 달래듯이 보드랍죠. 드넓은 갯벌은 어머니들의 보물상자입니다. 엄청 힘든다고 이거 잡으려면. 이거 잡으려면 힘들어요? 여기까지 가져갈 때 머리 이렇게 또 힘들게 이렇게요.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허리춤까지 빠지는 갯벌. 널배는 그래서 어머니의 생명보험입니다. 널배에 올라타면 얼마든지 갯벌 위를 떠다닐 수 있죠. 낙지도 기술이 있으니까 솔솔솔솔 이렇게 쳐다보면 저 작아 있어도 돼. 저기 낙지다 보면 좋다고 그래. 원대로 댕겨. 와도 그냥 마음건대로 댕겨. 어머니는 널배와 한 몸이 되어 갯벌을 누빕니다. 널배만 있다면 자유롭고 안전하죠. 계절 따라 갯것들도 그 자리를 바꿉니다. 갯바람이 사나워질 무렵이면 꼬막이 올라오는 대신 낙지는 갯벌 깊숙이 내려가 겨울잠을 잡니다. 이거 씻고 싸요. 간간히 잡혀드는 겨울 낙지는 그래서 귀한 몸입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얼굴에 바르면 고와진다는 게흙을 원 없이 묻히고 살았습니다. 손에 쥐는 게 많든 적든 어머니들은 갯벌에 나와 씨름을 하죠. 오늘 하루도 널배가 애를 썼습니다. 여기 말하자면 샘이라고 맹가난 거예요. 몸식 거라고. 몸식 거라고. 여기 해놓은 거죠. 언니는 춥지 않으세요? 이거 물 차가운데. 저기 물 안 들어가 있는. 다 속에 물 있고. 물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나 집에 가서 벗고 방에 들어가면 추워. 세상이 좋아져서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 옷이 나옵니다. 변변한 보호장구 없이 맨살로 갯벌에 들어가던 시절엔 손발 성할 날이 없었죠. 어머니들의 청춘이 갯벌에서 피고 지고 그렇게 흘렀습니다. 갯벌에 선 천하의 고수들인데 무트로 나오는 순간 상황이 다릅니다. 어머니, 아까 저기 뻘배 타실 때는 막 날아다니시던데 또 이제 걸어다니실 때 이거 필요하시네. 근데 허리가 심으면 못 써. 근데 조금만 가면 사람이 아픈 것도 안 아파져. 이상해. 그저 물렁물렁한 게인가 봐. 뻘이 물렁물렁한 게 보여. 겨울이 깊어지면 갯벌의 속살이 공기보다 더 차가워집니다. 그래도 어머니들은 출근 도장을 꼭 찍을 테죠.
물이 차올라 갯벌이 잠긴 후에야 어머니들은 잠시 갯벌을 잇습니다. 널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섬. 장도 사람들은 대대로 갯벌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장도의 어머니라면 누구나 갯벌에서 산전수전을 겪죠. 그래도 몸이 허락하는 날까지 근무했던 일터가 갯벌이었습니다. 전에 춘자 저금애가 그 84살까지 뻘에 된 거 봤어. 근데 나는 84살 안 그래? 아니야 78에요. 다리 수술하고는 나는 끝. 꼬막을 많이 싣고 힘차게 막 밀고 나오니까 다리도 힘을 주고 뻘에서 나오니까 그 다리가 많이 망가지죠. 새꼬막 잡아갖고 오다가 저 형님이 가자 하는 것을 형님 조금 더 합시다 그랬더만은 그 강에 오다가 꼬막 싣고 오다 다 넘어져갖고 몸에 낮은 살려주라고 악을하고 쏘라고 나가 쫓아가고 그딴게 그랬더라냐? 네, 그거게. 나도 목에서 기를 잡아갖고 이제 나 욕심해. 가기 딱 이어진 게 꿈에 오다가도 무서워서 그냥 나도 막 너를 잡고 그놈을 옆구리에 양쪽에 딱 차고 그러고 하면 나 죽을 뻔했어. 그러고 너를 끌고 왔지? 너를 꾹 여기를 길을 양쪽으로 다 이렇게 차고 허리다가 딱 허리끈에다 차고 물이 나오고 위험한 상황에도 놓을 수 없던 밥그릇이 널배였습니다. 좋은 말만 하지 그런 말 하루의 절반은 갯벌에서 나머지 절반은 밭에서 보내는 섬. 종일토록 일이 이어집니다. 이거는 남해 아니라 따뜻해갖고 얼른 안 추워진 게 꼬치가 이러고 싱싱해갖고 있어요. 친구에게 소개받은 남편은 섬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섬살이가 힘들었던 건 갯벌 때문도 농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같이 살았지 같이 살지는 않았어요. 여기는 다 그래. 여기 동네는 장도는. 초등학교 졸업 탔다 하면 다 벌교나 순천, 강주, 서울 이런 데로 다 나가서 학교 다니고 그게 잘 헤매기도 못하고 데리고 있지도 못하고 시집을 보낸 게 눈물이 나올라 그래. 무엇을 제대로 헤매기야 되는데 못 헤매긴 게. 뭐 여기서 판단해다 줘봤자 뭐 그날 갔다가 그날 또 배가 한 번 보니까 들어야 된 게 가서 밥 한 그릇도 제대로 따뜻하니 못 해주고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올라 그래 시방 거. 그때는 다들 그리 살았지만 지금 같으면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랑 따라 왔을 때야 섬살이가 뭔지도 모르고 닥치면 하려니 했죠. 딸 하나, 아들 둘, 어린 자식에게 이불 보따리를 들려 무트로 보낼 때 그때 알았습니다. 섬살이가 뭔지. 고맙게도 그 세 남매가 속 한 번 썩이지 않았고 갯일도 이제는 익숙합니다. 직장 가려고 요거 애출복이 애출복. 개똥우유, 토시, 장갑 많이 챙길 것이. 이런 것도 야무지 끼고 가야 살을 안 다치지. 이런 거 안 끼고 가면 다쳐. 안 흘러내리라고 하고. 아, 허리띠예요? 예. 안 흘러내리라고. 뻘이 이렇게 들어가면 막 벗어져. 그런 게 안 벗어지라고. 이렇게 딱히. 굴 껍질에 베이지 않고 게흙에 치지 않으려면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일하시는 어머니 모습 완성이 되네. 완성이 돼서 이제 갑시다 직장. 8시 가면 요 사람보다 나가 조금이라도 더 해야지. 꼬막을 잡아도 많이 잡아야 좋고 그런 욕심이 있어 사람이. 흙이 고와 몸이 푹푹 빠지는 장도의 갯벌에선 서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자세가 탄생했죠. 어머니 그렇게 타시면 아프진 않으세요? 무릎이랑 가슴이랑? 예, 습관이 돼갖고 괜찮아요. 이 지던지가 요 꼬막 자고 이런 지가 한 40년이 넘어버려 놓은 게로 안 아파요. 보통요. 여기는 이제 무릎 도가리라고 요 집으로 나가 만들어서 집. 무릎 안 아프라고 꿇으면. 요거 쏘가리 또 된장재기도 있어야 됩니다. 안 갖고 왔네. 왜냐면 이렇게 하면 요 물포 갖고 이렇게 탈랑탈랑 이렇게 씻어야 되지. 이렇게 물 이렇게 떠갖고. 근데 그걸 나가 안 갖고 왔구만. 또 요거 시체 갖고 담아야 되는 게 요거 있어야 되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엎쳐서 해야 되는 게 여기 동우가 있어야 되고. 복잡해. 다리는 밀고 손은 더듬고 박자가 맞아야 꼬막을 많이 줍니다. 넓에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신기해요. 진짜로 어찌게 다 이렇게 헤쳐나왔는가 싶어. 깊이를 알 수 없는 위험천만한 갯벌에서 어머니와 널배는 완벽한 짝이었습니다. 요 장도 들은 한내는 할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뭐 다른 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요것이 없어봐서 우리가 살았겠어? 어? 요것이 있은 게 그래도 다 쓰고 살고 했지. 꼬마가 고맙다. 우리 5식구 다 먹여 살려서 고맙다. 요 뻘이 뭔지도 모르고 요리 시집을 온 거예요. 처음에는. 저런 육말과 살아나면 못 살겠어. 여기가 더 좋아 이제. 서울에서 직장 다니던 아가씨를 섬으로 데려온 그 총각이 바로 이분입니다. 갯일은 어머니들의 목. 그러니 남편보다 더 귀한 게 널배랍니다. 육마산 자가용 액기잖아요. 차, 자동차. 우리는 요것을 많이 했게. 제일로 자가용 액기듯이 우리는 요걸 했게. 요거 없으면 저 뻘이를 못 들어가. 그러니까 요것을 같이 나와서 좋게 막 뻘 다 뿌리고 해갖고 깨끗이 해갖고 갖다 올려놨다가 딱 또 쓰려면. 살림 미천. 예, 살림 미천. 요거 말하자면 요거 돈 벌어줘 우리. 시상 좋구만. 아예 혼자 걸어가려면 그 먼데 걸어가려면 손도 시렵고 힘도 들고 이러고 나와서 태우고 가면 좋지요. 얼른 가고. 금발을 한번 줘. 이거 굵네. 굵어. 자. 남자는 낙지를 얻고 여자는 일을 거들러 갑니다. 여 물건네. 요거 다 싣고 나왔어? 응. 봄에 처음 봐라. 노인이 기운 도시네. 못 죽고 미안해서 니. 겨울 한철 어머니들은 굴을 캡니다. 하나둘 널배에 싣다 보면 무게가 어마어마해지죠. 근데 너는 이거 어찌 싣고 왔을까? 아이 나 정말 신기해 죽겠네. 나는 못 실어 이런 거. 젊어도 못해. 딱 마치 너라고
이거하고 맞춰갖고 와야지. 노인 양반들이 기운이 실한게. 이거 다 어떻게 들고 가시려고? 쭉 밀고 가지 뭐. 저 들어올리기만 들어올리면 밀고 가요. 노인 양반들이라 힘이 없어갖고 이거 운반을 못해.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많이 놀러 싣고 오는 것은 싣고 와. 근데 들고 왔다 갔다를 못해 그 양반도. 하루 2번의 물때 굴보다 더 무거운 어머니의 생을 싣고 널배는 갯벌을 누빕니다.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이 숙제를 끝내야 두 다리를 뻗는다죠. 마을 어머니들의 김장이 이어집니다. 말로 오늘 좋은 날 받았구만. 산날 받았구만 오늘. 금방 춥다고 난리라도 어이 날이 무량 따스기네. 나가 밥 먹고 나면 따시거도 안 든가? 참 보드랍네. 김치거리. 이렇게 이쁘게 싸서 누구 주시려고? 우리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입이 지네 지. 무태 나간 자식들 냉장고를 채우느라 섬마을 어머니들은 서로 돌아가며 품을 나눕니다. 나는 김장도 안 하고 누가 주면 얻어먹어. 난 못해. 썸은 썸이라도 배 타고 들어온 썸이라도 인심은 좋아. 딱 보고 안 갔으면 줘. 인심도 쓰고 자식도 주고 1년치 정성을 한가득 담습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안 해. 부채.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 냅둬. 아 요즘 안 받으냐고 30kg 넘어가면 안 받아주고 갈릴라고 가서. 가도 듣고 있고 걱정하지 마. 어머 30kg 나가. 어머니들의 막무가내 사랑은 늘 정량을 초과합니다. 33kg만. 33kg요. 25kg까지 받았는데 저렇게 많이 나가면 안 받아. 이 나이 되도록 자식들 김장이냐 소리도 듣지만 도시 아파트에선 아무래도 번거로운 아들네 일입니다. 집이하고 딸네 집이하고 후박수. 작은 놈 만나 큰 놈 만나. 아까 전부 갖다 뺐네. 아직은 힘이 있으니 자식들 김장만큼은 내 손으로 해주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장도의 어머니들은 평생 갯바람 맞아가며 널배를 탔을 테죠. 어머님도 옛날에 뻘 타셨어요? 널 아이고 뭘 탔지. 낙지도 잡자고 그랬다. 낙지는 못 잡아. 성이 더 나서 낙지 잡는 거. 아 여기가 더 잘했었어. 잘 잡아. 얼른 와봐. 어머니의 평생지기는 이제 창고에 모셔져 있습니다. 널배 꽤 크네 어머니. 응? 여기 널배 좀 길어요. 아 여러분 집에야 타. 꼬막을 그래야 만석 씻고 댕기. 왜 갖다 놓으셨어요 여기다가? 괜히 안 가려고. 5남매를 키우고 가르친 널배는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한 뒤에야 은퇴를 할 수 있었죠. 아이고 작년 댕겼어. 올해서만 한방이지. 얘는 댕기도 안 했어 작년. 나는 안 댕겼어. 안 댕겼어. 3, 4년 안 댕겼어. 안 댕겨 사람. 나는 댕겼어. 어머니는 왜 나가시려고 그러세요? 아이고 그냥 한마나 잡으러 갔다 일어났다 새끼도 주고. 근데 아프시다면서요? 앞으로 간다게 나가. 나 욕심에. 낙지 잡고 꼬막 잡아 자식들을 키워낸 널빤지. 널배는 장도 사람들을 먹여 살린 밥줄이고 밥그릇이었습니다.
바다에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어머니들은 바다로 나섭니다. 부지런히 굴을 실어 무트로 옮기기를 반복하죠. 아이고 가자. 언제 바로 나가. 어머니라는 세 글자를 지고 지금껏 널배 위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를 굳건히 지켜준 널배, 그리고 줄곧 내어주는 갯벌이 있어 어머니는 그 긴 세월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에 뻘 다 묻으셨네. 다 묻었지 뭐 말이 못해. 성 사람인가? 그래도 거기 돈이라 나가 딱도 안 오네. 이렇게 갯벌 한번 다녀오시면 어떠세요? 피곤해. 이렇게만 못할 때는 저녁 밥도 안 먹고 돈 넣어버려. 어머니 은퇴하시면 어머니 널배는 되게 외롭겠네. 외롭죠. 우리 싹구요 저것도. 우리 싹구요. 낙지도 울고 널배도. 낙지도 울고 널배도 울고 집도 울고. 널배가 있어 7 식구 살림을 꾸렸습니다. 자식 손주 용돈 주는 재미도 알았죠. 널배 없는 어머니의 하루는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어머니는 내일도 너른 갯벌을 간지리러 나올 겁니다. 평생지기 널배와 함께 말이죠.